선생님 요즘에 시험 기간이라서 수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갔는데 목 관리 잘 할게요. 잘 들리죠? 어, 오늘은 이제, 미안해요. 화학의 양적 관계를 오늘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선생님이 한 채팅창에다가 안 들어오는 친구들 좀 있어서 들어오라고 빨리 얘기 한 번만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디 보냐면 개념 교재에 한번 정리할 거니까 개념만 한번 봅시다. 23쪽부터 다시 보면 되겠어요. 23쪽 볼래요? 교재 페이지 23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세요. 어, 우리가 이제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뭘 원자량이라고 한다?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한다.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12라고 기준을 잡았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원소들의 상대적인 질량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대적인 질량을 원자량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질 때는 수소가 원자량이 1로 주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산소가 원자량이 16으로 다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문제에서 거의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탄소가 기준을 했을 때 정확히 수소의 원자량은 1이 아니지만 문제를 편하게 풀라고 상대적인 원자량은 수소는 1이야. 산소는 16이야. 이렇게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두면 더 편하겠지.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원자량을 통해서 이제 정해지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바로 분자량이란 말이지. 이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량의 합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CO2다. 그러면 탄소가 12고 산소가 16이니까 16자리가 두 개예요. 그래서 44의 분자량을 갖습니다. 자, H2O 18의 분자량을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원자량의 합을 분자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였어요? 바로 몰이라는 개념. 자, 몰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원자나 분자 같은 것들을 개수를 세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숫자의 개념이 바로 몰이다. 그래서 1몰이다라고 하면은 몇 개를 의미한다?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를 의미한다.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개수. 어, 분자가 1몰 있다. 그러면 분자가 6.0 곱하기 10의 30개 있는 거야. 예를 들면 CO2가 1몰 있다 이 말은 이산화탄소 어떻게 생겼겠어요? CO2 이걸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분자가 이 분자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얘가 1몰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이 분자가 1몰 있다. 그러면 CO2 분자가 1몰 있다는 건 여기에는 탄소 원자는 몇 몰 있고 산소 원자는 몇 몰 있다는 말이냐면 이 분자가 1몰 있다. 라는 것은 그 분자 속에 탄소 원자가 한 개씩 들어있으니까 탄소 원자가 1몰 있는 거고 CO2에는 산소가 두 개씩 있는 거니까 산소가 두 개씩 있는 거니까 산소는 2몰 있는 거예요. 원자는 탄소 원자는 1몰, 산소 원자는 2몰 있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개수를 따져주는 게 바로 뭐 1몰의 개념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음. 그 다음에 1몰은 질량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그랬죠. 1몰의 질량. 우리가 그램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때 바로 이 원자량과 분자량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바로 그 녀석의 원자량 또는 분자량. 그걸 우리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그 녀석의 화학식 양이다. 음. 그래서 CO2의 화학식량은 44, H2O의 화학식량은 18. 그럼 얘들이 1몰 돼 있으면 몇 g이냐면 44g. 1몰 돼 있으면 몇 g이냐면 18g이다. 그래서 얘의 화학식량의
1몰계만큼 모여 있으면 얘의 화학식량에 g을 붙여준 거 값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공식이 뭐예요?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공식을 얻어낼 수 있냐면 툭 치면 나와야 된다 그랬죠? 1번 공식. 꼭 기억하자 그랬죠? 첫 번째 공식. 그래서 몰수와 화학식량과 질량과의 관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N은 N분의 W. CO2를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이 CO2가 만약에 화학식량이 44인데 질량이 44g이 있다. 그럼 얘는 몇 몰 있는 거야? 1몰 있는 거죠. 그래서 N은 N분의 W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의 몰수를 다 구할 수가 있다. 뭐만 알면 바로 화학식량과 얘의 질량, 그람 질량과 그 녀석의 화학식량, 즉 분자량. 이 분자량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몇 몰인지 알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것들이 다시 한번 문제 이제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CO2가 88g이 있다. 그러면 얘의 분자량은 얼만데? 44인데 그거에 두 배만큼 들어있어? 그럼 몇 몰이라는 거야? 2몰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H2O가 9g이야? 그럼 얘는 원래 H2O면은 분자량이 18이니까 18g이 있어야 1몰인데 그거에 절반 들어있으니까 몇 몰이다? 0.5몰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몰수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지? 자, 그 다음에 요 1몰이 중요한 건 뭐였어요? 바로 22.4리터. 뭐에서? 기체에서. 기체들은 바로 부피가 같다. 그래서 두 번째 공식. 어, 모든 기체들은 0도씨 일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전부 얼마다? 22.4리터다. 모든 기체는 부피가 똑같다고 그랬죠? 같은 공간에 기체들은 동일한 개수만큼 들어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공식 뭐였어요? 기체에서 부피가 나오면 그거는 몰수에 비례한다. 부피를 알려준 거는 결국에 몰수를 알려준 거와 똑같다. 개수를 알려준 거와 똑같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관계를 우리가 써준 게 바로 이제 몰과 분자량, 그 다음에 부피 관계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어요? 바로 얘를 어디에 응용하는 거야? 화학 반응식에다가 응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 뭘 응용했어? 예를 들어서 질소와 수소가, 정말 재밌는 거 있잖아. 질소와 수소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반응이다. 일단 화학 반응식 완성을 해야 되겠지? 원자계수 같도록 만들려면 NH3가 두 개, 그 다음에 수소가 세 개여야 되죠. 질소는 1이죠. 개수가. 그치? 1대 3대 2란 말이야. 그럼 여기 써 있는 1대 3대 2는 결국에 분자수의 비니까 뭐의 비와 똑같다? 바로 몰수의 비와 똑같다. 몰수라는 게 분자수잖아요. 몰수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3대 2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화학 반응식을 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질소가 질소가 1몰만큼 있었으면 얘가 반응하면 암모니아는 몇 몰 생긴다는 거예요? 2몰 생긴다는 거지.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질소의 원자량을 14라고 주고 수소의 원자량을 1이라고 줬을 때 우리는 이 질소의 분자량을 알 수 있죠. 얼마가 되는 거지? 28이 되는 거고 요 암모니아의 분자량 얼마가 되는 거죠? 17이 되는 거지. 그 얘기는 분자량이 28인 질소가 만약에 28g 있으면 얘는 몇 몰이라는 거예요? 1몰이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28g이 반응하면 이라고 주어질 수도 있죠. 28g의 질소가 반응하면 암모니아는 몇 g 만들어지겠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항상 몰수를 바꿔라. 28g이면 몇 몰인지 생각을 해라. 몇 몰이죠? 1몰이죠. 자, 이거 잘 모른다. 공식에 다 접근하자. 1번 공식. N은 N분의 W. 툭 치면 나오라 그랬지? 어떻게? N2의 분자량이 얼마야? 28. 근데 지금 몇 그램 있대? 28g. 그럼 몇 몰이야? 1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질소 기체가 1몰 있으면 암모니아는 방금 몇 몰 만들어진다? 2몰이 만들어진다. 그럼 2몰의
암모니아는 몇 g인지 알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N은 N분의 W, 어, 암모니아가 2몰 있었고, 얘의 분자량이 17이라고 했잖아. 그럼 질량은 몇 g이겠어? 그의 두 배인 34g 만들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몰수의 관계를 찾아서 질량을 알려주면 질량을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이번에는 자, 28g 반응시키면은 암모니아가 몇 리터가 만들어지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부피를 물어볼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똑같이? 어, 그대로 얘를 뭐로 만들어라? 몇 몰인지만 찾아라. 몇 몰이다? 1몰이다. 그러면 얘도 개수에 비해 의해서 몇 몰이 만들어진다? 암모니아가 2몰이 만들어진다. 그럼 2몰의 부피는 얼마냐? 1몰의 부피가 22.4리터니까 2몰의 부피는 그렇죠. 44.8리터. 와우. 그렇잖아? 음.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오늘은 우리 다들 오늘 아무도 비디오 안 켜는 거죠? 선생님 목소리가 좀 쉬었어요. 미안해. 자, 오늘은 비디오 아무도 안 켜는 거예요. 한 명만 키면 한 세 명 킬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동시에 한번 3초, 내가 5초 줄 테니까 한번 킬 사람들 켜요. 자, 비디오를 켜주세요. 네요. 어, 그래. 상효 용기 냈어. 너의 용기에. 상효야,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 제일, 이게 처음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 누가 하느냐. 3회 법칙이라고, 3회 법칙이라고 알아요. 3회 법칙.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 건너가다가, 한 사람이 하늘을 탁 쳐다봐. 그러면 그 한 100명의 사람이 길을 가면, 한 명이 하늘 쳐다본다 그래서 나머지 100명이 쳐다보냐? 안 쳐다본단 말이야. 지나가요. 근데 두 명이 동시에 가다가 하늘을 탁 쳐다봐. 그래도 지나가요. 근데 세 명이 탁 쳐다보면 사람들이 하늘에 뭐 있나 다 쳐다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한 거야. 누가 용기를 내주느냐? 상효 고마워요. 상효야, 사심을 담아서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네, 사심이 남겼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상효에게 박수 쳐주기 바래요. 눈밖에 안 나왔지만 눈 잘생겼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학 반응식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숙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61번 문제 볼게요. 몇 페이지야? 45쪽이거든. 45쪽에 보게 되면은 이 문제가 나오지.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의 반응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음, 좋습니다. 이 반응이 나오는데, 어, 염산 반응이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해. 염산 반응 잘 정리 좀 해놓을까요? 이거는 통합과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했고, 화학에서도 이게 중요한 건데, 바로 염산 반응이 화학에서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염산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산이라는 물질이거든.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여기 나온 누구와의 반응이냐면 바로 탄산칼슘과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탄산 칼슘과 염산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어, 두 번째 염산 반응인데 얘는 뭐냐면 금속들, 금속과 염산이 반응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때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건 CaCO3거든요. 탄산칼슘. 이 탄산칼슘에다가 염산은 HCl이잖아. 이 염산을 떨어뜨리면 여기서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거품이 생기면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재밌는 건 있잖아. 이 반응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요. 중학교 1학년 암석과 광물에서도 배워요. 석회암에다가 염산 떨어뜨리면 탄산가스 나온다. 아니, 석회암에다가 염산 떨어뜨리면 이산화탄소 발생한다. 굉장히 중요한 반응으로 중학교 1, 2, 3학년에 등장했는데 2학년 때도 등장하고요. 3학년 때도 등장했어요. 근데 우리가 화학에서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굉장히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탄산칼슘에 염산을 발생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두 번째,
금속에다가 염산을 반응시키면 이때는 다른 기체가 발생하는데 바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금속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리면, 즉, 이 염산이 담겨 있는 곳에다가 뭐 철 같은 금속을 갖다가 넣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염산과 반응하면서 이때는 무슨 기체가 발생하냐면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 이 두 가지 반응은 상당히 중요한 반응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녀석은 CA, CO3잖아, 이렇게. 이게 탄산칼슘이야. 이게 CaCO3거든. CA와 CO3. 여기에 HCl, HCl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H 하나랑 노노노노노 자, HCl이 이렇게 두 분자가 필요하거든. HCl 이렇게 두 분자가 반응하면 여기 있는 산소 하나랑 요 산소 하나랑 H 두 개랑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떨어져 나와요. 이 떨어져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H2O. 그 다음에 여기 CO2 하나 남지 CO2? 얘가 바로 녹아 나오면서 CO2. 맞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얘가 누구냐면 여기 CA하고 CL 두 개는 남아있잖아. 얘들은 그냥 반응하지 않고 남은 물질이에요. 그걸 한 번에 합쳤으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얘네들 한 번에 합쳤으면 뭐가 될까? CaCl2가 되는 거야. 얘네는 반응한 생성된 물질이 아니에요. 그냥 남은 물질이야. 그러니까 세 개가 나오는 거지. 뭐가 나오겠어? 남은 물질 CaCl2, 그 다음에 H2O, 그 다음에 CO2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CO2 기체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탄산칼슘과 염산의 화학 반응식은 이게 되는 거예요. 탄산이라는 물질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금속과 염산의 반응은 상당히 중요한 반응인데 이것도 금속이 녹아 나와요. 이렇게 금속이 녹아 나오면서 이온으로 녹아 나와요. 철이 E 플러스로 양이온이 된단 말이야. 자, 양이온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철이 전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두 개 내놓는 거잖아. 잃어버린 거죠. 그렇지? 그럼 이 전자가 어디 있겠어? 이 전자가 바로 이 금속 판에 달라붙어 있단 말이야. 전자는 금속 위에서밖에 못 있어. 전자는 헤엄을 못 쳐요. 그럼 이 금속이 있고 여기에 있는 HCl은 어떻게 있는 거냐면 여기에 물 속에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요런 게 지금 두 개가 있어요.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때 요 H 플러스가 이 금속이 내놓은 전자를 하나 먹으면서 수소 원자. H 플러스가 전자 하나 먹으면서 수소 원자. 그러니까 두 개의 H 플러스가 두 개의 전자. 그러니까 전자 하나씩 먹으면서 얘가 뭐가 되냐면 H2 기체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요 두 가지 반응을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위아래 더해주면 되거든. 이렇게 위아래 더해줘봐요. 더해주면은 요 화살표 왼쪽 길 더해주고 오른쪽 길 더해줘봐. 그러면 철이 전자 두 개를 내놓고 수소가 전자 두 개 먹었으니까 전자는 나오면서 버린 거를 얘가 먹은 거야. 그럼 반응하는 물질은 누가 되는 거냐면 철 되는 거고 물속에 헤엄치던 수소 이온 두 개가 있고 이때 철이 이온이 되고 수소가 기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통합과학에서 우리 공부했죠? 통합과 공부한 친구들은 철이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뭐가 됐다? 이거를 산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이 전자 두 개를 먹어가지고 이거는 전자를 먹은 걸로 환원 반응이라고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의 대표적인 반응이 바로 금속과 염산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금속과 염산은 무슨 기체가 발생하는 거야?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산칼슘이 염산과 반응할 때 이렇게 이산화탄소 발생한다. 이 반응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되는 거다? 화학 반응식 쓰세요. 탄산칼슘 써주고 CaCO3 누구랑 반응했어? HCl하고 반응했다고요. 그럼 누가 나온다고? H2O와 CO2가 나오죠? 그러면서 남은 물질이 누구라고? CaCl2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Cl2가 되기 위해서 HCl은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는 개수가 전부 1이에요. 1, 1, 1, 1. 1은 안 써도 되지만.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어. 요거 노래로도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들? 이 노래? 깜짝 놀랄걸? 이 노래 한번 같이 감상합시다. 잠 깰 겸. 피곤함을 깰 겸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뭐냐? 근데 이 노래 지금 소리,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요. 이거 컴퓨터 소리 공유. 모노, 오케이. 된다, 이제. 공유 중지. 잘 봤어요? 염산반응 가사로도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 우리? 음, 가사 알아주셔야 되겠죠? 네. 꼭 요거 반응식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반응식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외워두기 바랍니다. 그냥 외우는 것보다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그림을 생각하면서 외우면 좀 더 쉽겠지, 그치? 음. 미안해요. 아이고, 너무 소리가 컸어? 미안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반응을 시켰냐면은 문제에서 보면은 요 탄산칼슘을 몇 그램 넣었다고 했냐면 얘를 1g을 넣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탄산칼슘 1g은 과연 탄산칼슘이 몇 몰이냐? 어, 자, 탄산칼슘의 화학식량 나와 있죠? 얼마라고 돼 있어? 화학식량이 바로 화학식량 얼마라고 돼 있어? 100이라고 했거든. 그럼 얘는 100g이면은 1몰이야. 근데 그걸 100분의 1이니까 몇 몰이 되는 걸까? 0.01몰이 되겠죠. 음. 그래서 탄산칼슘은 0.01몰이 되는 거고. 자, 그때 탄산칼슘 2g을 반응시킬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해라. 자, 그럼 2g이면은 몇 몰이 되는 거야? 얘가 몇 몰, 몰수로 몇 몰인지 알아야 되는 거지? 몇 몰입니까? 라고 하면, 자, 나 밑에 반응식 써볼게요. 자, CaCO3다 EHCl과 반응을 했다. CaCl2다 H2O다 CO2다. 그때 지금 탄산칼슘을 알려주고 지금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의 뭘 구하래? 질량을 구하래. 지금 탄산칼슘의 질량을 알려주고 이산화탄소의 질량 이걸 구해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항상 뭘로 바꿔줘라? 몰수로 바꿔줘라. 지금 몇 g이라고 했어? 2g이라 했어. 그럼 2g이면은 몰수는 어떻게 한다?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한다. 그럼 100분의 2니까 얼마예요? 0.02몰이 되겠지? 그런데 요 탄산칼슘과 이산탄소는 지금 몇 대 몇으로 생기는 거예요? 1대 1이죠, 개수비가. 그러면 몰수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1이겠지. 그러면 탄산칼슘이 0.02몰이 반응하면 이산탄소는 몇 몰이 생기겠어요? 똑같이 0.02몰이 생겼지. 왜? 1대 1이니까. 그쵸? 그럼 0.02몰에 뭐가 생겼다? 이산탄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얘가 몇 g인지만 알면 되잖아. 자, 뭐가 필요할까요? 뭘 알아야 돼? 바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알아야 되지. 왜요? 1몰이면 이산화탄소가 44g이라고 되어 있어. 얘의 분자량이 44야. 그 얘기는 1몰이면 44g이야. 그럼 그거에 0.02몰이면 몇 g이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분자량 44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0.88g이 되겠지. 자, 요거를 잘 모르겠어. 그럼 공식으로 해야지 뭐. 자, 1번 공식이잖아. n은 n분의 w. 여기서 n이 뭐예요? 몰수. m이 뭐야? 분자량. w가 뭐야? 그람 질량. 모르겠으면 n은 n분의 w 그냥 외우세요.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이해력으로 안 된다 그러면 암기해서 풀어야지. 공식을 하나 암기하잔 말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몇 몰이 있대? 0.02몰이 있대. 그리고 얘의 분자는 얼마래? 44래. 그럼 그람 질량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 둘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0.88g. 인도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화학 양론을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63번 문제도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음, 됐죠? 63번 문제 보면은 밀폐된 용기에 NO2 1몰을 넣었더니 얘를 지금 1몰을 넣었다는 거잖아. 넣었더니 일부가 반응하면서 얘가 만들어졌대요. 그때 이때 용기 속에 존재하는 기체의 총 몰수가 0.8몰이었대. 그러면 남아있는 애와 만들어진 애 분자수 비는 몇 대 몇이냐? 개수를 이용하는 건데 자, 볼게요. 이 NO2가 N2O4가 되는 반응은 무슨 말이냐? 바로 NO2 두 개가 반응하면 N2O4가 몇 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한 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항상 세 줄로 쓰라고 그랬죠? 처음에 얼마가 있었고 반응을 얼마큼 해서 반응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접근하라 그랬죠? 그럼 처음에 얼마 있었대요? NO2가 NO2를 1몰만 넣었다 이 말이잖아. 그럼 처음에는 N2O4는 없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지금 반응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반응하는 비가 몇 대 몇이어야 돼요? 2대 1이어야 한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NO2가 EX만큼 반응한다면 N2O4는 X만큼 생기겠지. 그러면 2몰만큼, EX만큼 반응하면 X만큼 생기니까 반응한 건 빼주고 만들어진 건 더해주면 이런 관계가 생기겠죠. 2대 1로 반응하니까.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반응 후에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건 NO2는 몇 몰 남아있을까? 1-2x 몰이 남겠죠. 그치? 그 다음에 N2O4는 몇 몰이 생겼겠어? 지금처럼 X몰이 생겼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결정적인 힌트가 뭐예요? 반응이 끝나고 총 몰수가 몇 몰이다? 0.8몰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요거를 다 더하면 이게 몇 몰이다? 0.8몰이다. 이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요? x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뭐야? 1 마이너스 x가 0.8몰이니까 x는 0.2몰이 되는 거네.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NO2와 만들어진 NO2, N2O4를 구할 수 있는 거지. 남아있는 NO2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0.6몰이 남아있는 거고, 만들어진 애는 0.2몰이 만들어지니까 3대 1로 존재한다. 분자수의 비는. 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 이 정도. 어때요? 되나요? 되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학 양론적인 이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를 몰수비로 활용하고 그 몰수비를 이용해가지고 질량이나 부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양적인 관계를 다룰 수가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좀 오늘, 마무리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어? 오케이. 자, 다시 교재 넘어가서요. 교재 몇 페이지 보냐면, 31쪽을 보시겠어요? 교재 31쪽을 보세요. 이쪽을 본다. 31쪽을 보세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용액의 농도입니다. 농도. 자, 우리가 퍼센트 농도는 공부했어요. 소금물의 농도 많이 알죠? 자, 퍼센트 농도. 이건 우리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점검할 거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화학의 농도가 나오는데 바로 몰 농도가 나옵니다. 몰 농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거예요. 어, 퍼센트 농도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는 질량에 대한 농도예요. 질량에 대한 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설탕물 생각해 볼까? 소금물 생각해 볼까? 소금물. 자, 소금물이 있어. 그때 이 소금물 전체라는 건 소금하고 물을 전체 합친 거죠.
전체 질량이 만약에 100g이었다. 그런데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질량이 10g이었다. 그럼 여기 퍼센트 농도는 얼마가 되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퍼센트 농도는 전체분의 항상 농도라고 하는 건 진한 정도잖아. 그 얘기는 전체 중에 얼마가 녹아있니? 이렇게 접근하는 거거든. 그럼 전체 중에 얼마가 녹아있니? 이거는 질량에 대한 비기 때문에 전체 중에서 녹아있는 용질이 얼마니? 그럼 전체가 얼만데? 100인데 녹아있는 게 얼만데? 10이야. 곱하기 얼마? 100.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가 나오는 거야? 퍼센트가 나오는 거죠. 몇 퍼센트? 10%. 왜 곱하기 100을 하냐? 100개 중에 몇 개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 정도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백분율이라고 해요. 백분율. 백분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의 진하기가 100개로 따지면은 100개 중에 얼마 정도의 진하기에 되느냐. 0부터 100 중에서 어느 진하기에 되냐. 100이면은 꽉 차 있는 거고 0이면 없는 거지. 50이면 절반 있는 거고. 100개 중에 얼만큼이 얘를 차지하고 있는 거냐. 이게 바로 퍼센트 농도의 의미거든. 알겠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소금물에서 소금하고 물을 합친 거.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용액이라고 하죠. 용액은 쉽게 말하면 물하고 소금 모두 합친 게 바로 용액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소금,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용질이라고 하지. 녹아 들어간 물질을 용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는 공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용액의 질량 분의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 곱하기 얼마? 100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음. 조심할 건 이 용액의 질량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건 이 용액의 질량은 조심해야 될 거는 물, 용매와 녹아있는 용질 이 두 개를 합친 질량이 바로 우리가 합친 질량이 바로 이 용액의 질량이다라는 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뭐다?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거는 바로 질량에 대한 농도예요. 질량에 대한 농도. 그런데 화학, 화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품을 만들 때 질량을 재기가 다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어떤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내가 어떤 용액이 이렇게 녹아 있어. 녹아 있는데 이 삼각 플라스크를 저울로도 재려면 얼마나 번거로워요. 저울에다가 얘의 질량을 재야 돼. 질량이 몇 g인지 재야 돼. 그런데 또 유리의 무게는 또 빼야 돼. 그래서 전체 용액의 질량분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그걸 하기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물론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 용액의 질량 중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구해서 퍼센트 농도를 만들기에는 퍼센트 농도를 알아내기에는 우리가 상당히 까다롭다. 화학약품 만들 때는. 약품 만들 때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구들은 실험 기구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뭐가 써 있어? 눈금이 써 있죠? 이 눈금 뭐예요? 바로 이 눈금은 바로 부피죠, 부피. 그러니까 이 화학약품은 부피를 가지고 농도를 재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질량을 재는 건 좀 번거롭단 말이지. 그래서 부피에 대한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몰농도라는 게 등장했는데 이 몰농도의 의미는 뭐냐? 그래서 농도기 때문에 얘도 농도기 때문에 얘도 이 전체 용액, 얘 농도기 때문에 전체 용액 속에 거기 들어있는 용질을 말하는 건 똑같아요. 전체 중의 부분. 이게 농도란 말이야. 그럼 여기 전체 중의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어, 이거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전체 용액의 부피를 정하기로 한 거예요. 이 플라스크를 보게 되면 여기 1리터로 써 있어. 그럼 여기다가 소금물을 만들어가지고 1리터에 물만 딱 채우면 얘가 몇 리터야? 용액 1리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1리터 만들었어. 너무 쉽잖아. 그래서 부피로 필요한 거예요. 전체 용액의 부피를 1리터로 만들었을 때, 그랬을 때, 여기 들어있는 용질, 용질이 얼마나 들어있냐라고 할 때,
이 용질이 얼마나 들어있냐라고 할 때 용질에 g을 재도 돼요. 되는데 그람 대신 그람하고 똑같은 비슷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몰수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과연 몇 몰이 들어있느냐.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몰수 이걸 우리가 몰롱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금이 1몰 들어있다. 1리터 속에 1몰 개 들어있다. NaCl. 그러면 우리는 몰롱도는 1리터분의 1몰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몰 퍼 리터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줄여가지고 대문자 m이라는 단위를 쓰면서 이거를 몰롱도라고 그냥 읽어주면 돼요. 선생님 몰롱도에 선생님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공식을 무조건 외우는 걸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지금은 우리가 의미라는 게 더 중요해요. 몰롱도라는 거는 전체 중의 부분, 농도라는 건 똑같아. 전체 중의 부분인데 몰롱도라는 거는 실험을 할 때 좀 더 우리가 쉽게 농도를 접근하기 위해서 용액을 리터로 만들기로 했다. 그러니까 1리터 속에 용질이 몇 몰 들어있느냐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몇 페이지를 보냐? 34쪽을 볼게요. 자, 34쪽을 볼게요.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자, 화학 식량이 40인 NaOH 4g을 물에 녹여서 수용액을 200ml로 만들었어. 그때 얘의 몰농도를 구해라.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수용액을 만들었는데 이 수용액 전체가 200ml의 용액을 만들었고 그 안에다가 지금 내가 뭘 녹인 거예요? 바로 수산화나트륨 NaOH를 만들었는데 얘를 몇 몰 넣은 걸까요? 화학식량이 40이에요. 근데 4g이에요. 자, 몇 몰입니까? 써보세요. 화학식량이 40인데 40g 있으면 1몰이야. 그럼 4g 몇 몰이에요? 채팅창에 써보세요. 몇 몰이죠? 하율이? 근데 목소리 들리나요? 여러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들리는 거 맞아? 근데 왜 아무도 답이 없어? 얘들아, 갑자기 왜 그래? 성은아, 얼마죠? 동균아, 얼마야? 몰라요? 아이, 참. 어려워요? 자, 보세요. 오케이.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몰롱도 뭐냐? 자, 몰롱도 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몰수를 계산하는 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몰수를 몰라서 그렇구나. 자, 보세요. 몰롱도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전체 용액의 부피, 리터수, 몇 리터냐? 전체 용액이 몇 리터니? 이 전체 용액의 리터수 분에, 전체 용액의 리터수 분에 들어있는 용질이 있을 거 아니야. 녹아있는 용질. 그 용질의 몰수가 몰롱도예요. 알겠어? 이걸 몰롱도라고 한다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NaOH가 4g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용액, 전체 용액, 물에다 녹였거든? 물에다 녹인 용액이 만약에 얘가 1리터야. 전체 1리터를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는 얘의 몰농도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용액의 부피. 몇 리터예요? 용액 몇 리터? 1리터. 이건 쉽죠? 나와 있잖아.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얘가 그러면 이 속에 NaOH가 몇 몰이 들어있니? 자, 4g이면 몇 몰이냐? 이것만 알면 되거든. 자, 몰수와 분자량의 관계. 자, 이거 여러분 아직까지 헷갈리는 거지. 자, 다시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분자량이 CO2가 분자량이 44였어요. 그럼 분자량이 44면은 1몰에
질량이 몇 그램 된다? 44g이 된다. 분자량을 따라간다고요. 1몰의 질량은. 어? 자, 그러면 NaOH의 분자량은 얼마냐면 40이란 말이야. 그럼 얘 1몰의 질량 얼마겠어요? 얼마? 40g이잖아. 자, 그럼 반대로 40g이면은 40g이면 몇 몰이야? 얘가 1몰이잖아. 그러면 4g이면요. 40g이 1몰이니까 4g이면 몇 몰이야? 그게 10분의 1이잖아. 0.1몰이죠. 이게 몰과 분자량의 관계잖아요. 모르면 공식 N은 N분의 W. 어려워요? 자, 이게 분자량의 개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복습 잘 안 했구나. 여러분, 지난 복습 잘 안 했어? 바빴구나. 응? 이게 돼야 돼. 이거 큰일 났네. NaOH 4g이 몇 몰인지 0.1몰이다. 이거부터 돼야 되는데. 다시 해야 되겠다. 큰일 났다, 여러분들, 이거. 음. 이게 안 되면 몰롱도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가 1몰이다라고 하는 거, 1몰이라고 하는 건 개수를 따지면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를 의미한다. 라고 했죠. 그럼 1몰의 질량은 어떻게 우리가 정했냐? 1몰의 질량은 어떻게 정했냐? 어떻게 정했어요? 바로 이 녀석의 분자량에다가 g을 붙여준 질량이 된다. 1몰은. 왜 그랬어요? 다시 얘기해. 탄소를 우리가 원자량을 12라고 정했잖아요.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정했어. 근데 이 탄소를 엄청나게 담았어. 가득 담아가지고 이 탄소 하나의 원자량을 12라고 했는데 얘를 가득 담아가지고 12g이 될 때까지 담은 거야. 그 12g이 될 때까지 담은 걸 우리가 몇 개라고 하기로 했다? 1몰이라고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탄소의 원자량이 12인데 얘를 1몰계만큼 담으면 12g이 된다라고 정의를 했다고 우리가. 그럼 12g이면 12g이 들어있으면 몇 몰이야? 1몰이죠. 이게 몰과 분자량의 관계란 말이야. 분자량을 알면 우리가 분자량을 알고 있고 질량을 알고 있으면 이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얘의 몰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식이 뭐냐?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NaOH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NaOH의 분자량이 얼마냐면 40이에요. 얘 분자량이 40이야. 분자량이 40이다. 그럼 이 얘기는 의미가 뭐예요? 40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얘는 1몰이면은 40g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자, 분자량과 질량의 관계. 분자량을 알려주면 1몰이면은 그 분자량의 g이다라는 거야. 분자량이 40이야. 그럼 1몰이면 40g이라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40g이 아니라 4g을 녹였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4g이 몇 몰이냐고? 0.1몰이잖아요. 되잖아. 분자량이 40이야? 그럼 40g이 1몰이 40g이라는 거야. 그러면 4g이면 그게 10분의 1이니까 몇 몰이야? 0.1몰이라고요. 되겠어? 자, 다시 돌아와서 이 관계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NaOH를 4g을 녹였다라는 말은 이거는 지금 NaOH 몇 몰하고 똑같은 거다? 0.1몰
1몰의 NaOH가 이 안에 녹아들어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든 전체 용액의 부피가 얼마라고 했냐면 200ml라고 했단 말이에요. 200ml. 그러면 우리 여기서 몰농도를 구하시오. 어떻게 한다고? 용액 전체의 부피분의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전체 부피 얼마야? 200ml를 리터로 바꿔주면 얼마예요? 0.2리터 분의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얼마예요? 0.1몰. 0.5가 되는 거잖아. 몰농도. 음.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겠죠? 되겠어요? 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보고 내가 1몰농도짜리 NaOH 용액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얘를 용액을 1리터로 만들면 되잖아. 그럼 거기다가 내가 얘 몰농도를 1로 만들려면 여기에 용질을 몇 몰 녹이면 되겠어요? 전체 용액을 1리터로 만들면서 용질을 몇 몰 녹이면 되겠어? 1몰 녹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용질 1몰은 몇 g인지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 NaOH의 분자량이 40이라면 1몰은 몇 g? 40g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NaOH라는 거는 흰색 가루거든. 그러니까 이 흰색 가루를 NaOH를 약품통에서 이렇게 NaOH 써 있단 말이야. 수산화팀 써 있어. 그럼 여기 약품통에서 종이에다가 덜어가지고 이만큼 담아. 몇 그램? 40g 담아. 40g의 누구를? NaOH를 담아. 이게 몇 몰인데? 이게 1몰이니까 담아서 약간의 물에다가 넣고 녹인 다음에 요 눈금에 1리터라고 써 있어요. 그럼 1리터까지 물을 쭉 부으면 이 용액의 부피가 얼마가 되는 거야? 1리터가 되는 거잖아. 그럼 거기에 용질이 지금 얼마 녹아 있어? 1몰 녹아 있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1몰 농도짜리 용액을 만들기가 쉽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몰농도를 제조하기가 쉬운 거야. 용액의 농도를 제조하기 쉬워서 이 몰농도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거예요. 이제 알겠죠? 음. 자, 또 해볼게요. 여러분, 장염 걸렸을 때 포도당 수용액 맞아본 적 있죠? 그 투명하게 막 링거 맞는 게 포도당 수용액이거든. 자, 그럼 포도당 수용액을 한번 농도를 구해보자. 몰농도. 어, 포도당의 분자량을 알려줄게요. 얘의 분자량은 180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야, 포도당 수용액 0.1 몰농도짜리 만들어서 가져와 라고 한다면 생각해봐. 그럼 이 포도당이 여러분들 그 책상 위에 놓여 있어. 써 있어, 여기. 포도당 써 있어요. 흰색 가루야, 흰색 가루. 가루가 막 많아, 여기. 어. 여러분한테 주어진 거는 저울. 응? 저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좀 아까 눈금 써 있는 플라스크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 지금 1리터 써 있어. 자, 요런 플라스크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부피가 써 있는 플라스크다. 그래서 부피 플라스크다. 그래요. 요 플라스크 그냥 이름 중요해. 수능에 나온 적도 있어요. 이 시간 물어보는 거. 자, 이런 플라스크 있어. 나 주어졌어. 어떻게 할래요? 느낌 오죠? 0.1 몰롱도짜리 만들 거야, 내가? 그러면 0.1 몰롱도짜리를 내가 만들고 싶으면 지금 여기 용액을 1리터로 만들기가 쉬우니까 용액을 만약에 내가 1리터로 만든다 하면
여기다가 용지를 얼마를 넣으면 되겠어요? 포도당을 얼마 넣으면 돼요, 동균아? 그렇지. 0.1몰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포도당 0.1몰은 몇 g일까 생각하면 되잖아. 느낌 오죠? 얘가 분자량이 얼만데? 180인데. 그럼 1몰이면 180g이니 0.1몰이 되려면 18g을 녹이면 되겠니? 그죠? 이 포도당 18g이 0.1몰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여기다가 18g의 포도당을 녹여서 여기다가 물을 1리터를 꽉 채워서 용액을 1리터 딱 만들어 버리면 이게 0.1 몰롱도짜리 수용액이 된 거죠. 그지? 되잖아. 어, 알겠어? 자,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 이러면 할 수 있을걸? 8번. 볼게요. 8번. 0.1 몰롱도짜리 NaCl 용액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내가 1리터짜리 이런 기구가 있어. 1리터 눈금이 써 있는 기구가 있어. 이걸 이름 뭐라고 그랬나 그랬지? 바로 부피 플라스크다. 자, 1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넣어서 내가 눈금선까지 증류수를 채우려고 해. 그러면 이 용액의 몰롱도를 얼마로 만들 거야? 0.1 몰롱도를 만들고 싶어. 근데 얘가 1리터야. 그럼 여기다가 몇 몰을 넣어야 돼요? 이제 알겠지? 겁먹어서 그래, 너네가. 그렇지. 이제 알잖아. 응, 잘했어. 몇 몰 넣으면 돼? 0.1몰 넣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NaCl이 지금 요거 해보면은 두 개 더해주면은 분자량이 얼마다? 화학식량이 얼마다? 58.5가 된다. 뭐가? 화학식량이. 그러면 1몰이면 58.5g이니 그거에 10분의 1이면 5.85g을 넣으면 되겠지. 그게 바로 몇 몰이 되는 거예요? 이게 0.1몰이 되는 거잖아. 성원아, 기쁘지? 어? 동균아, 기쁘지? 재윤아, 기쁘죠? 이제 좀 알겠어, 여러분? 하율이 어때? 준호야, 준호 뭐 알고 있고. 하율이, 현지, 태조. 여러분 이제 느낌 왔어요? 이거야.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복습을 좀 더 이제 잘하고 그 개념을 같이 갖고 오는 거야. 몰과 질량만 여러분이 잘하면 어려운 게 없어요. 그치? 그래서, 그래서 질량을 5.85g 넣으면 되는구나. 되는 거야. 잘했어. 자,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 여기 상당히 또 나가볼게요. 이번에는요, NaOH 수용액이 지금 얘가 0.1 몰롱도짜리 내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수용액의 전체 부피가, 어? 부피가 1리터야. 그러면 이 안에는 지금 NaOH가 용질이죠, 용질. 이 용질이 몇 몰 녹아 있는 거죠? 몇 몰 녹아 있는 거야? 그렇지. 0.1몰 녹아 있는 거지. 어떻게 구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쉽죠, 이거야.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 리터수 분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 몰농도가 지금 0.1 몰농도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용의 부피가 지금 1리터로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용질의 몰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용질의 몰수를 구해라라고 하면 이걸 공식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용질의 몰수는요.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뭐 곱하기 뭐 하면 돼요? 몰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지. 어, 몰농도 곱하기 부피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거 이제 한글로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기호로 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몰농도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문자 M으로 쓴단 말이야. 이게 분자랑 기호랑 똑같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몰농도의 대문자 M입니다, 이거는. 자,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자, 부피를 우리가 V라고 할게요. 부피분의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우리 몰수는 소문자 N으로 표현했잖아. 기억나요? 이게 뭐냐? 이게 부피야, 부피. 전체 용액의 부피분의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이거야. 자, 그러면 몰수 N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몰농도 곱하기 부피해주면 되겠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어떤 부피 플라스크 속에 지금 이 용질이 지금 몇 몰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어? 농도와 부피의 곱을 하면은 몇 몰 들었는지 알 수 있다. 어? 그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포인트 문제입니다. NaOH 수용액의 농도가 0.1 몰농도고요. 얘가 500ml가 있어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NaOH의 몰수는 몇 몰일까요? 자, 20초 줄게요. 답 쓰지 마시고 20초 선생님 정답을 쓰세요 하면 쓰는 거야. 1, 2, 3등, 7등에게 포인트 주겠습니다. 30초 생각해봐요. 자, NaOH는 과연 이 속에 몇 몰이 들어있는가? 일단 정답 쓰라고 하면 쓰세요. 지금 여기에 몰롱도 알려줬고 부피 알려줬어요. 이런 게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가? 할 수 있죠. 좀 이따가 정답을 쓰라고 할게요. 정답을 쓰세요. 답이 좀씩 다르네? 자, 어떻게 하면 될까? 몰수는 뭐다? 몰수는 뭐다? 몰수는 몰롱도 곱하기 부피로 구한다. 자, 몰롱도가 얼마예요, 지금? 0.1 몰롱도 곱하기 부피. 자, 500을 쓰면 안 되고 0.5리터로 써줘야 되죠. 따라서 얼마예요? 0.05몰이 들어있다. 이렇게 해야지. 잘했어요. 잘했어. 이제 좀 알겠어? 몰롱도? 아이고, 선생님 걱정했잖아. 놀래라. 이제 좀 할 줄 아는구나. 준홍이, 동균이 2등, 황준호 3등, 7등이 누구냐? 4, 5, 6, 7, 상유.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다시 문제 들어와서 9번 문제. 할 수 있겠죠? 자, 그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은 뭐 곱하기 뭐 하면 된다? 바로 몰롱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해주면 된다 이거지. 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자, 이게 종합적인 문제인데 이걸 종합한 문제예요. 다음은 질산은 수용액과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만약에 0.2 몰롱도짜리의 AgNO3 200ml 이게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반응하는데 필요한 이게 NaCl인데 잘못되네. NaCl의 질량을 구해라. 몇 g이냐? 자, 쉬워요. 어떻게 접근하는 거야? 지금 보세요. AgNO3 얘와 NaCl의
얘의 반응하는 몰수의 비는 몇 대 몇인가요? 몇 대 몇이에요? 몰수의 비는 뭐의 비다? 개수의 비다. 개수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야. 그럼 얘와 이 몰수의 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1이야. 그쵸? 지금 문제가 뭐예요? AgNO3가 이만큼이 있는데 NaCl은 그러면 얼마큼이 필요하겠느냐? 이거거든. 그러면 일단 AgNO3가 몇 몰 있는지 구하려면 몰수는 어떻게 해라? AgNO3의 몰농도 곱하기 부피를 해라. 자, 몰농도가 지금 0.2 몰농도, 부피가 200ml, 0.2 리터. 그럼 얼마예요? 0.04 몰이네. 누가? AgNO3가 0.04 몰이야. 그럼 필요한 NaCl 몇 몰이에요? 마찬가지로 0.04몰이지. 그렇지, 동균아. 어, 그치?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뭘 구하라는 거야? NaCl의 질량을 구하래. 그럼 얘가 지금 NaCl이 몇 g이냐? 이거 아니야. NaCl의 분자량은 얼마냐면 58.5예요. 방금 했잖아. 그 얘기 뭐야? 얘가 58.5라는 건 1몰이면은 58.5g이야. 그러면 0.04몰이면 몇 g이야 이거잖아. 비례식으로 구해도 되고 어떻게 돼요?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얘가 몰수가 0.04몰이고 분자량이 58.5니까 결국엔 뭐야? 이것을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몇 g이다? 2.34g이 나온다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다가 몰농도까지 짬뽕시켜서 몰농도와 부피를 이용해서 얘의 몰수를 구해준 거지. 어? 어렵지?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기본적인 몰농도가 뭔지 이 개념만 잘 익히면 돼요. 알겠어? 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몇 페이지 보냐면 39쪽을 보세요. 자,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0.1 몰농도짜리 설탕 수용액 1리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설탕의 질량을 구해라. 설탕의 분자량은 342다. 자, 요거 이제 느낌 오나요? 그림으로 그려봐. 그림으로 그리면 느낌이 금방 온다. 내가 지금 설탕 수용액을 만들 거야. 설탕 수용액을 만들 거야. 몇 리터 만들 거야? 1리터를 만들 거야. 근데 얘의 농도가 얼마가 되게? 0.1 몰 농도가 되게 1리터를 만들 거야. 그럼 우린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설탕의 몰수를 알 수 있죠? 어떻게? 몰 농도 곱하기 부피 0.1몰의 설탕이 들어있겠네. 왜 우리가 방금 어떻게 했어? N은 몰수는 MV. 이거 이용한 거잖아. 그죠? 이거 어떻게 곱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뭐가 나와? 0.1몰의 설탕이 있으면 되는구나. 그럼 0.1몰의 설탕은 몇 g이냐 이거 아니야? 분자량이 나와 있죠. 분자량 얼마다? 342다. 이 얘기는 1몰이면은 332g이다. 그러면 0.1몰이면 얼마야? 그렇지. 34.2g이잖아요. 느낌 알아, 이제? 자, 37번. 여러분 해보세요. 자, 해서 DM으로 정답 보내세요. 수산나트륨 10g을 녹여서 용액 500ml를 만들었다. 몰농도를 구하시오. NaOH 화학식량은 40이다.
정답 보내보세요. 자, 지금 NaOH 수용액, NaOH 수용액 얼마를 만들었다? 500ml를 만들었다. 근데 여기다가 내가 NaOH를 얼마큼 넣을 거다? 10g 넣을 거다. 몰롱도를 구하시오. 자, 몰롱도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요? 용액의 부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얘의 뭐 알면 돼요? 몰수 알면 되잖아. 몰수 알 수 있죠. 왜? 10g이 몇 몰인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뭘 통해서? 얘의 화학식량이 지금 얼마라고? 40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렇지. 잘했어. 10g인데 화학식량이 40이야. 그럼 얘는 몇 몰이죠? 몰수는 화학식량이 40이야. 그럼 40g이면 1몰인데 10g 들어있으니까 그게 4분의 1이잖아. 즉 4분의 1몰이 들어있는 거야. 따라서 얘는 4분의 1몰이 들어있는 거야. 어디에? 500ml에. 이 공식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0.5리터 속에 얘는 4분의 1몰이 들어있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니까 0.5몰이 되겠죠. 0.5몰 농도가 되겠지? 되겠어요? 0.5야. 왜? 내양의 곱분의 외양의 곱이잖아.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이면 0.5죠. 수학을 잘해야 돼. 분수랑 계산할 줄 알아야 되죠. 자, 됐어? 자, 38번. 이것도 한번 해서 DM 보내보세요. 자, DM 보내봐. 자, 포도당 90g이 녹아있는 0.1 몰롱도 수용액의 부피는 얼마냐? 뭐야, 이거? 아, 포도당 수용액이 있대. 그런데 얘의 농도가 0.1 몰롱도래. 뭐만 하면 될까요? 0.1 몰롱도는 뭐야? 이 용액의 리터수 분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인데 지금 90g이 몇 몰인지 알면 될 거 아니야? 182 분자량이니까 90g은 그의 절반, 0.5몰이 될 거죠. 그러면 부피 구할 수 있죠. 얼마야? 5리터가 돼야 되는 거지. 부피는 얼마다? 5리터다. 느낌 왔어요? 5야, 5. 조심해. 어, 거꾸로 안 해야 돼, 그지? 조심해. 0.5, 10분의 5, 뭐 이런 게 헷갈리면 안 돼. 음. 자, 몰롱도, 야, 어려웠다. 여러분들, 야, 어려웠어. 상현 어때? 느낌은 알겠지? 그러니까 농도라는 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 퍼센트 농도나 몰농도나 결국에는 전체 중에 얼마가 들어있니? 전체 중에 얼마니? 이 얘기하는 건데 용액이 전체 중에 얼마니? 전체 리터 수분에 들어있는 용질이 몇 몰이니? 근데 용질의 몇 몰로 주어지는 건 너무 쉬우니까 그람으로 준단 말이야. 그럼 그람으로 주면은 분자량을 이용해서 그러면 얘가 몇 몰일까? 그것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라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나오게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몰농도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 화학 양론에서 마지막 파트가 되는 거고 이제 어려운 화학 양론 이제 끝났어. 근데 지금 여러분 봐봐. 지난주 거 이제 바빠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할 게 많잖아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음, 복습 만약에 여러분이 제대로 했다면 오늘 한 번씩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근데 잠깐 동안 잠깐 잊고 있었어. 몰수에 대해서. 솔직히 그렇죠. 잠깐 잊고 있었어. 근데 다시 보니까 어때? 좀 반복하니까 아, 몰수가 그거였지. 아, 분자량과 질량의 관계가 그거였던 거지. 이걸 딱 찾는 순간 몰롱도 쉽단 말이야. 아시겠죠? 네. 수고했어요. 늦은 시간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파트. 고생 많았어요. 반복해서 하다 보면 좋아질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어. 어, 복습 잘 하세요. 네, 숙제 많이 안 낼게요. 네, 수고하세요. 안녕. 몰롱도 연습해봐요. 도현이 잘 가.
승혁이, 준홍이, 다은이, 재은이 잘 가요. 도원이 잘 가.